안녕하세요. 오늘의 부동산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전 정부는 잼버리를 명분으로 SOC 사업을 강화시키고, 현 정부는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SOC 사업을 약화시켰습니다. 9월 정기국회가 돌입하였고, 예산 삭감 관련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새만금을 두고 왜 이러는 건지, 앞으로 새만금 사업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전체 사회간접 자본의 원점 재검토 기조에 따라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공식화하면서 새만금 개발 사업이 중대 기로에 놓였다고 많은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대로 한다면 2025년까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사실상 예산 투입이 중단이 되면서 이 기간 동안 새만금 개발은 중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반대로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25년까지는 새만금에 들어가는 사회 간접자본 예산을 줄여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현재 재정이 부족한 현 정부로서는 시간을 벌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현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동안 행보를 살펴보고 현재 언론에서 나오는 정부와 새만금 개발청의 입장문을 살펴보면 대체로 짐작이 갑니다. 새로운 새만금 기본 계획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지원이 핵심이라는 것인데요. 즉, 기업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기본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이러한 취지를 살려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물론 새로운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은 차질 없이 더욱 강력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새만금 사업 중단과 홀대가 아니라 바로 부지 확보에 노력 중인 국내 기업과 IRA 우회로가 필요한 중국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을 새만금으로 일거에 유치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새만금은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권 정부의 입맛에 따라 새만금의 근본 목표는 농지에서 경제특구로,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재생에너지 기지로 변화가 되었는데요. 결국 현 정부도 새만금의 기본 목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부의 새만금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차 전지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현 정부와 전 정부의 다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전 정부 탓이라는 말,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숱하게 들어온 말이죠. 그럴 정도로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 중 하나가 바로 전 정권 지우기입니다. 새만금 사업도 결국 이러한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라는 카드가 나왔는지 이해가 가게 되죠. 윤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를 발표할 때까지 새만금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물음표였던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 따라 새만금 특별법 등을 만들어 재정 투입 근거를 통해 새만금 민자 유치를 위해서는 SOC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연 1조 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던 새만금. 이러한 새만금에 윤석열 정부가 기업을 유치하여 활성화시키면 윤석열 정부의 공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공이 더 부각될 수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SOC 사업을 잘 해놔서 윤석열 정부가 기업 유치를
성공했다라는 구도, 현 정부의 전 정부 지우기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는 이런 새만금 사업도 상당히 눈엣 가시일 수 있습니다. 즉 오롯이 새만금 성공의 공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그림대로 새만금을 개발해서 성공시키는 것이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가 아닐까요?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새만금 주요 유치 산업을 비교해 볼까요? 문재인 정부 시절 새만금은 투자 금액이 최대 2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아리백이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탄소 중립 선언을 실현시켜줄 전진기지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 및 투자 발표안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죠. 그러나 임팩트 면에서는 좀 약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2차 전지 기업들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1년 만에 무려 6조 6천억 원이라는 투자를 유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만금 산업단지를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하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미래 경제를 이끌어 나갈 첨단 산업을 집적화시키려고 하고 있죠. 대신 새만금에서 진행하려던 재생에너지 사업은 일단 올스톱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새만금 태양광 사업 등에 연루된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엄명을 내렸고, 더불어 특히 태양광 분야의 지원금 중단 등 활성화 정책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새만금 개발을 선도할 주력 산업은 이제 재생에너지에서 2차 전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 입장에서도 하고 싶은 대로만 밀어붙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진행하면 당연히 그에 맞는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새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새만금 개발 계획에 따라 맺어진 각종 이해관계를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무력화시키면 2차전지 기업들에게 부지 제공 등 각종 혜택을 집중시킬 수 있으면서도 기존의 새만금에 투자한 다른 분야 기업들의 불만도 잠재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계산을 했을 거라 짐작해 봅니다. 즉 2차전지 소재산업 유치를 통해 그동안 예산만 잡아먹는 골칫덩이 새만금을 성공시켜 낙후된 정북의 경제를 활성화시킨 대통령이란 이미지를 만들어 향후에도 전북의 표심을 국민의 힘으로 상당수 끌어들이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이런 구도가 성공한다면 새만금 2차전지 윤석열이란 프레임이 완성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진보 진영은 재정을 적극 사용하자는 주의고 보수 진영은 재정을 긴축하자는 주의입니다. 미국 사례로만 봐도 미국의 경제공황 당시 뉴딜 정책과 제1, 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걸프전, 그리고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등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건은 모두 민주당 대통령 집권 당시 벌어진 일이죠. 이에 반해 공화당은 적극 재정을 반대하는 편이고요. 대체적으로 민주당은 재정의 적극 사용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원칙을 활용하고 공화당은 재정의 긴축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현 정부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 예산안 증액도 불과 3에서 4% 언저리에 머물 것으로 보이면서 지난 정부 시절 평균 9%대이던 것과는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는데요. 즉 윤석열 정부는 긴축 재정을 통해 국가 재정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 정부 시절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부양과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예타 면제 사업 등 대규모 SOC 사업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국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현 정부의 판단하에 SOC 사업의 우선순위 변경과 예산 삭감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이미 발표한 계획들을 뒤집으면 당연히 지역사회와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겠죠. 그리고 현 정부가 주도하고 현 정부 치적에 도움이 되는 SOC 사업들을 우선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래서 이번 잼버리 파행으로 지난 정부의 흔적이 뚜렷한 새만금은 문재인 정부의 향기를 지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무려 예산의 75% 이상을 삭감하는 초유의 상황을 이해하기가 힘들죠. 예산이 삭감된 주요 SOC 사업은 잼버리 유치 공약에도 포함되었고, 전 정부 시절 예타 대상 면제 사업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 그리고 21년도에 BC값 1.11로 경제성을 인정받았던 새만금항 인입철도, 올해 하반기 발주 예정이었던 1조 원 이상 규모의 지역 간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잼버리도 끝난 마당에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당장은 조금 보류되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사업들로 판단이 되는 SOC 사업들이 바로 이 국제공항과 새만금항 인입철도, 지역 간 연결도로일 듯 합니다. 오히려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의 예산 삭감이 현 정부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류의 약 80% 이상은 도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입 물류의 97%가 항만을 통해 처리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도로와 항만은 기업들이 입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2차전지 산업은 해외에서 광물 등을 들여와 소재를 생산해서 셀 생산을 하고 다시 해외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항만과 도로는 반드시 필요한 기반 시설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사업에는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와 신항만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는 사실 새만금 포항 고속도로에 포함되는 노선입니다. 즉 새만금 전주 구간이 원래 24년 개통 예정이었고, 전주, 장수, 무주 구간은 이미 노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포항 구간도 개통이 된 상태인데, 문제는 무주, 성주, 대구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공사 난이도가 높고 경제성도 나오지 않아 언제 개통이 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무주 성주 구간과 성주 대구 구간을 나누어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 성주 대구 구간은 이미 4차례 사업 계획에서 탈락을 하였고 5번째 예타 심사 중으로 올해 안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새만금 포항을 연결하는 노선이 완성되어야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도 의미가 있어질 텐데, 과연 이 고속도로 노선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된 새만금과 포항은 육상 운송이 원활하게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현 정부가 그리는 2차 전지가 주도하는 새만금 개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가 우선 필요하고, 차후 무주, 성주, 대구 구간의 동서고속도로 연결도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래야만 정부가 그리는 완벽한 2차전지 밸류 체인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2025년까지 2선석을 완공시키려 했던 새만금 신항만도 예산 삭감안이 나오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소재의 물동량은 항만을 배후에 두어야 할 정도이며, 특히 2차 전지 소재 산업은 중국과는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과 가까운 새만금 신항만의 활용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주도한 새만금의 2차전지 소재 산업과 재활용 산업을 직접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새만금 신항도 필수 기반 시설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산업들이 대량 생산에 돌입하려는 시기도 25년에서 26년도인 만큼 25년까지 이 새만금 신항만의 준공은 시기적으로도 딱 맞아 떨어지는 만큼 지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은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이 아닙니다. 지금은 정부가 예산안을 제시한 상태고 이 제시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확정이 됩니다. 이전 사례처럼 국회 차원에서 증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정부 기조상 이번에 삭감된 새만금 관련 예산을 전부 살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항만과 고속도로 예산만큼은 어느 정도 증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새만금에서 2차전지 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 정부 입장에서도 이 항만과 고속도로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LS의 1조 8천억 원 새만금 투자 유치식에 직접 방문한 윤 대통령.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결국 새만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그림대로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그림대로 진행하겠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산업이 아닌 윤석열 정부의 2차전지 산업이 새만금 개발을 성공시켜 오랫동안 고칫거리이자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던 전북도와 도민의 수건을 해결한 대통령과 정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자 이번에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 조달청에서 발주한 두 건의 새만금 산업용지 매립공사는 정상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조달청에서 동시에 새만금 산단 309와 709 매립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는 것은 2차전지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조성 사업은 계속 진행시킬 예정이며 결국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을 더 유치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한쪽에서는 기업들 유치에 힘을 쏟고 다른 한쪽에서는 최악의 경우 기업 투자 철회까지도 나올 수 있는 SOC 사업을 중단한다. 불과 1년 만에 6조 6천억 원 투자 유치를 통해 현 정부의 치적을 자랑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성장할 새만금을 스스로 밥상 뒤엎듯이 할까요? 어느 누가 이런 유리한 판을 뒤집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미 포항과 울산 등에서도 2차전지 기업들이 땅을 구하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산업용지 부지를 구하러 다닌다고 합니다. 기업들 간 부지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러한 기업들을 새만금에 대고 끌어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과연 친기업 정책을 표방하는 현 정부가 기업 투자 열의에 반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할까요? 아니면 현 정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을 할까요? 하지만 새만금에 투자를 발표한 기업들은 근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신항만을 통해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원재료를 수입하고 새만금에서 만든 제품을 고속도로를 통해 신속하게 전국 각지에 납품한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의 원점 재검토 발표 후 정확한 공식 방침이 거의 나온 게 없어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8월 25일자 새만금 개발청장의 인터뷰 중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구체적인 업체명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한 외국계 회사와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고 공공연히 연내 10조 원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중지를 검토하는 도중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언론과 인터뷰를 한다. 그것도 국내 기업도 큰일 날 판에 외국계 기업과 투자 계약까지 해놓고 관련 기반시설을 중단한다.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고요. 심각한 건 국가 신뢰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안인데요. 누가 봐도 상식적인 상황은 아니죠.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발표 후 관련 부처와 정부 답변에 큰 줄기는 사실 하나입니다. 바로 기업 친화적인 새만금을 만들기 위한 재검토일 뿐이라는 겁니다. 새만금 개발청도 기업 친화적인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고, 최근 한덕수 총리도 기업 친화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테마파크 등도 유치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런 걸 해야 할 때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 정부는 친기업 의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새만금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치적으로 결론 내리기 위해서는 2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만금 개발을 통한, 그리고 그 2차전지 산업 중심의 기반시설이 우선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로 분류되는 이 새만금 잼버리 부지도 산업용지로 변경을 고려하는 중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겠죠. 2차전지 기업을 최대한 빠르게 수용하기 위해 이미 매립된 잼버리 부지를 활용한다면 빠르게 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새만금을 더욱 빠르게 성공시킬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은 건전재정 원칙을 지키기 위한 예산 절감 목적뿐만 아니라 잼버리 파행에 대한 시선 분산 목적도 있겠지만, 현재 정부의 입장과 행동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새만금은 현 정부가 주도하는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한 만큼 전 정부가 주도하던 재생에너지 새만금은 치우고 현 정부가 주도하는 2차전지 새만금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예산만 잡아먹고 실질적인 개발 방향 없이 말만 많던 새만금을 이제는 2차전지 지적단지를 조성하여 성공적인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으로 만들어 냈다라는 스토리를 작성하려는 것이 아닐까요? 기업들을 유치하고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가할 정도였는데 특화단지를 지정해 놓고 그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 놓고 그 판을 깬다? 어느 정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만 새만금 국제공항, 지역 간 연결도로 같은 대규모 SOC 사업은 사실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해서 선설치 후투자 유도 개념의 기반시설이라고 한다면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는 이미 투자를 발표한 기업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선투자 후설치 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신항만과 고속도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요. 게다가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잼버리 부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해서 2차전지 기업들에게 제공한다면 이제는 부안도 첨단산업 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은 지금까지 기본계획이 몇 차례 변경되어 왔지만 개발이라는 큰 틀을 벗어나지는 않았으며 예산도 계속해서 투입되어 왔습니다. 이미 수십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절반 가까이 이루어진 개발 완성도를 보았을 때, 그리고 새만금을 대체할 만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이 쉽지 않고 중국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하는 새만금 개발이라는 목표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그동안 새만금 개발이 진행되면서 한시라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 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미래 산업의 요람으로 조성되려는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새만금 향후 10년, 20년 지속적인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두 해 잠깐 쉬어간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새만금은 계속될 것입니다. 새만금 토지 투자를 원하신다면 오늘의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